안녕하세요. 주맘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동안 유튜브 통해서 뉴질랜드 조기 유학에 대한 그 알짜 팁들을 좀 올려드렸는데 첫애가 제가 이어 7 중학생 나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조기 유학에만 지우맘이 정보가 많으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자랑 삼아서 이번에는 모든 정보들을 제가 끌어 모아서 고학년에 관련된 입시 제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동안 이 유학 업무를 거의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나 자료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인터뷰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걸로 제가 정보를 드리는데,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두시면 수정도 하고 저 나름의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는데 아주 해피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이 조기 유학의 트렌드가 저학년 때부터 와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자, 그리고 조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전 세계 명문대학으로의 입학,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오시게 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뉴질랜드에서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어떻게 가나요? 여기가 가장 첫 번째 퀘션 마크일 텐데요.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예요. 내셔널 서티피케이트니까 국가 자격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에? 에듀케이션 어치브먼트니까 학습 성취도에 대한 뉴질랜드 국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수능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도 같은 맥락으로 뉴질랜드 또는 다른 나라 대학,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터셔리 이런 에듀케이션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학력 자격증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 주시는 게 NCA 왜 이렇게 복잡해요? 랍니다. 저도 거의 수능 세대를 하다가 한국에서 왔는데 400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각 영역별 몇 점,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그 과정이 어떻게 됐건 성적표를 보면 엄마들이 야 이번에는 잘했네, 이번에 못했네, 이거를 사실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판가름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토탈 45점 만점에 몇 점, 각 과목별 점수는 몇 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캠브리지 A레벨 같은 경우에도 토탈 점수는 없지만 수학 A스타, ABC, 피직 ABC 이렇게 점수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왜 NCMI 유독 100점 기준도 아니고 ABC도 아니고 A4 Achieved, M4 Merit, 그리고 E4 Excellence, 무슨 초등학교 파닉스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암호로 해놨냐고요. 그리고 메릿이 더 높은가요? 엑셀런스가 더 높은가요? 네, 이것도 그냥 영어적인 단어도 메릿도 우수하고 엑셀런스도 우수한데 뭐가 더 우수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우선 내가 말씀드렸던 왜 A, Achieved, M, Merit, E, Excellenc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 과목에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여러 개를 봐요. 우리는 이것을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유닛당 크레딧, 학점이 몇 점짜리인지가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그래피컬 메소드에 대한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유닛을 이번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번에 이 시험을 볼 건데 이것은 4학점짜리야, 3학점짜리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평가가 학생이 답을 쓴 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썼으면 A, 거기서 4를 좀 붙여서 이렇게 쓰면 M,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답을 제출했을 경우는 E, Excellence, 그리고 이것도 못했다 이러면 Non-Achieved, NA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Excellence의 샘플 답안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이번에 보는 3크레딧짜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해서 적으면 너는 엑셀런스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팁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냥 공부를 하면은
엑셀런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또 충분히 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이나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필링하는 어떤 자세나 습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거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또 이 NCA라는 그 자료를 찾으면 레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벨? 네. NCA 학력 자격증에는 레벨 1, 2, 3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그럼 대학 갈 때는 이 레벨 1, 2, 3 성적이 다 필요한가요? 답은 NO, 아닙니다. 대학을 가실 때는 레벨 3 성적만 필요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리트러시라고 하는 영어 성적과 뉴머러시라고 하는 수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필요로 하는 뭐 레벨 2, 1 이 정도 이상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아카데미 성적은 레벨 3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은 뭐 영어가 미니멈 레벨 2까지만 따놓고 레벨 3 13학년 때는 그냥 수학 관련된 과목만 하고 영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뭐 문과인 학생들은 수학 물리 이런 거 뭐 13학년 때까지 하기 싫어요. 뭐 이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뉴머러시 수학 능력 평가를 레벨 1 아주 기본적인 것만 대학교 갈 수 있게 크레딧을 따놓고 그리고 레벨 2, 3 때는 뭐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을 듣지 않아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외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뭐 우수한 대학을 갈 거면 거기 입학 전형에 따라서 뭐 5년간의 성적표 그 안에 뭐 필수 과목들의 성적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레벨 1, 2, 3 성적을 다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건 뉴질랜드나 뭐 호주 정도? 네, 그 전에 학년들 프로그레스를 굳이 보지 않는 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레벨 3 성적만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NCA 과목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매년 학교마다 약 40여 개 정도의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교육부의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나 뭐 수학, 과학 이런 필수 과목들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주류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제공을 하고 어떤 학교는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뭐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과목들이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겠죠. 제2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페니쉬가 너무 능통하기 때문에 레벨 3 때 스페니쉬 과목을 해서 크레딧을 좀 충족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스페니쉬가 제공되는 학교로 가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11학년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과학 이런 필수 과목 외에 한 두세 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12, 13학년 레벨 2하고 3를 하는 학생들은 전공할 내가 대학에서 뭘 전공할지에 따라서 토탈 5개, 미니멈 5개 과목 정도를 듣습니다. 12학년까지는 영어, 수학이 필수이고 13학년 때는 전부 다 선택 과목이에요. 여기서 저는 또 고객님들을 통해서 늘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또 그 고객님이 가지는 질문을 나는 그동안 왜 이 질문을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 주말 캐톨릭 학교를 조금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캐톨릭 학교를 다니시는 어머님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캐톨릭 고등학교를 이어서 가게 되면 보통은 5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캐톨릭 학교는 종교 수업이 13학년까지 필수거든요. RE 수업이라고 하는 종교 수업이 필수인데 그러면 얘네는 이 5과목 중에 하나를 빼고 RE를 넣어서 토탈 5개를 듣나요? 아니면 이 5과목에 플러스 RE를 넣어서 6과목을 듣나요? 네, 어머니 정답은 6과목을 듣습니다. RE 포함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문과랑 이과가 있듯이 NCA 시험 준비의 경우도 문과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는 사실 특별히 과목 제한이 없어요. 내가 꼭 문과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문과 과목에 조금 장점이니까 뭐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공대라든지 의료 관련이라든지 이럴 때는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너는 이런 과목들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대는 수학 칼큘러스나 물리를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생물 화학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과목을 선택할 때 나의 대학교의 진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ACA 레벨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평가 방식? 평가 방식은 인터널이라고 하는 내신과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외부 평가로 구성되고요. 내신에 따라서 이 인터널 내신과 익스터널 이 외부 평가 방식의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정하기는 한데요. 40대 60, 50대 50,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과목에 따라서 또 어떤 과목들은 레벨 3 올라갈수록 인터널 내신은 거의 없고 익스터널 외신만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널은 어차피 교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텀 1 때 상반기 때 우리는 텀 1이 끝날 때 이런 인터널 시험을 볼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터널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한테 시험에 대한 팁과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점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학교 그 성적표 보는 포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본 뭐 인터널 크레딧 4개짜리 시험 이번에 나는 뭘 받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미리미리 그 점수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익스터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월하고 12월 초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다 보면 시험지는 NGQ의 그 국가기관으로 가게 되고 그 시험 결과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터널 이때까지 학교에서 봤던 거하고 이 익스터널 결과랑 같이 합해져서 토탈 나의 레벨 1 또는 레벨 2 또는 레벨 3의 성적이 1월 한 셋째 주쯤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딱 공지가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에는 이 AC의 몇 크레딧이 뉴질랜드 대학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 성적표가 또 랭크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엑셀런스는 점수가 몇 점이고 뭐 어치브는 몇 점이고 메리트는 뭐 곱하기 3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포스팅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랑 조기유학 수속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되시고요. 뭐 멜번 대학을 가려면 최소 뭐 몇 개 크레딧이 필요하고 엑셀런스를 몇 개 받아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전부 다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오늘은 ACA에 대한 전체적인 드라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뉴질랜드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혹은 지금 뉴질랜드의 컬리지 학생의 부모님들로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